청와대 최장기 출입기자가 본 이재명 회견 역대 최악이었다. 일단 오늘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자찬을 합니다. 뭐냐? 이게 약속 대련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항상 대통령 기자회견을 할 때 되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냥 어떤 사전에 아무 조율 없이 그냥 일문일답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니 자유롭게 그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심도 깊은 기자회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심도 깊은 기자회견이 안 됩니다. 큰 틀에서는 일단은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자들끼리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출입을 할 때는 저도 한 2번 정도 이 TV로 생중계되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각 기자실별로 어떤 조율을 합니다. 질문에 나설 사람들을 추첨을 통해서 뽑거나 아니면은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 나설 사람들 질문을 할 사람들이 정해지면은 그 질문을 할 사람 기자들끼리 일종의 회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눠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가령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하나도 핵심적인 내용이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뭐 재판 중단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재명이 재판 중단. 이 이야기가 오늘 안 나왔습니다. 아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지금 민정수석실을 비롯해서 심지어 국정원 기술실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신문에는 많이 나오죠, 언론에는. 그런데 그 질문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내란 특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지금 특검이 막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정치보복으로 비춰진다. 이런 것은 충분히 질문이 나올 만한 이야기죠. 많은 국민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이른바 내란 종식, 내란 몰입. 그런데 그 질문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국 사면 이야기, 이화영 사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대북 송금. 뭐 지금 또 그 한 사람이 뭐 귀국해서 이 배상률 씨가 귀국해서 뭐를 뭐 터뜨린다 이런 이야기. 이게 다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질문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민석 그 말 많은 김민석 이야기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모르느냐 이 사람들이. 무슨 어쨌든 핵심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각 뭐 어떤 뭐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조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핵심이 뭐냐? 물론 이제 정책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정책적인 부분, 뭐 한 달간 뭐 국정 운영을 해본 소감 이것도 뭐 좋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그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조율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역할 분담을 해서 질문을 해야지 이게 꽉 찬 듯한 그리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는 좀 무슨 이게 그러니까는 약속 대련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건 뭐냐 하면은 그 전에는 거기에서 이제 딱 거쳐서 기자들끼리 해서 바로 이제 현장에 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이 기자들이 질문할 내용을 청와대에 줬습니다. 줘서 그것이 이제 조율을 좀 했죠. 그것은 뭐 약속 대련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기자들끼리 조율을 하고 청와대와는 안 합니다. 청와대는 무슨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이 꽉 찬 기자회견이 되고 국민이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무슨 오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보기 싫어서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무슨 이게 뭐 추첨을 해가지고 어떤 기자들 명함을 그 명함 그 큰 통에 넣어가지고 각 주제별로 추첨을 해서 꺼내가지고 이 기자가 질문을 하라. 아니면은 이재명에게 그냥 이재명이 아무나 선택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중구난방이죠. 거기서 기자들이 정말 실력이 있는 기자들이 원래는 이 대통령실 청와대 아주 에이스 기자들이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언론사도 그다지 이렇게 구별도 안 하고 막 보내고 하니까 실력 있는 기자들이 다 모여 있으면은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뭐가 핵심인지 이게 뭐 재판 중단이 이게 핵심이고 이런 걸 다 아는 기자들이 모여 있으면은 무작위로 추첨을 해도 그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추첨을 해서 저는 이게 의도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추첨을 하면은 오늘 140몇 명의 기자가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추첨을 자기가 이제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내가 확실하게 뭐를 그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름이 호명되니까는 그냥 좀 엉뚱한 질문들이 막 나왔습니다. 오늘 지역 언론에서 3명이 질문을 했는데 그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그 3명은 다 본인이 그 예를 들어서 울산 지역, 경남 지역 이쪽의 언론사 기자니까 거기 현안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 현안을. 그 소중한 시간에. 물론 그 기자에게는 그게 중요하죠. 지역 언론사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다 해버리면은 정말 국민이 알고 싶은 재판 중단 문제나 이런 것은 질문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일부러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든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해결은 완전히 그 엉망진창이었고 역대 최악의 제가 오랫동안 출입을 하면서 봐왔고 그리고 뭐 대통령 신년 회견이나 기자 회견을 항상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형식 면에서도 그렇고 형식 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집중이 안 되도록 이 분산을 시키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고 자 가장 기본적인 질문 이거는 도대체 왜 안 났을까? 김민석 그렇게 그 논란이 많고 무슨 뭐 배추만 남은 인사청문회 무슨 뭐 장롱석 그 6억은 남은 인사청문회 이재명이 그 논란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 본인이 해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는 지켜보겠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하자들이 결함들이 다 드러났죠.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죠. 오늘 이 김민석에 대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오후에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럼 오늘 오후에 김민석 지금 임명 동의안을 처리를 하는데 그 강행을 할 거냐 그렇게 논란이 많은데 임명을 할 거냐 물어봐야죠. 그거 안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그 가장 기본적인 걸. 이런 그 기자회견을 해놓고는 무슨 뭐 자아자찬을 막 하면서 가장 신선한 뭐 기자회견이었느니 뭐 거침없이 답변을 했느니 이런 또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도 안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오후에 김민석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바로 임명했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기자들은 질문도 하나도 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오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면서 본회의 불참했고 민주당, 조국당, 진보당 이 사람들이 가서 179명이 투표를 해서 찬성 173, 반대 3, 무효 3 이제 6명 정도는 이탈을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부터 그냥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아무도 그 140명의 기자들이 앉아 있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물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140명을 추첨으로 막 하니까 그동안 이재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왔던 언론사들이 있죠. 사실 어떤 뭐 특수지나 지역지나 이런 데서는
거기까지 취재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 지역과 관련된 현안 취재하고 자기 언론사 목적에 맞는 그 취재를 하느라고. 그런데 사실 오늘 보면은 이것을 질문할 만한 그런 기자들은 한 명도 추첨에 들어가지 않고 이재명이 선정하는 데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막 겉도는 그런 그 질문들만 한 거죠. 물론 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문제라든가 이 차별금지법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은 그 질문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과연 이게 오늘 같은 날 이게 우선순위가 되느냐. 그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끝내버리려고 이 형식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이 내용보다는 형식만 가지고 이 어떤 뭐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형식도 이렇게 뭐 약속대로는 하지 않았다. 추첨을 해서 공정하게 기회를 줬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만들었는데 알맹이는 완전히 다 빠진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원래 1시간 반 동안 하기로 했다는데 2시간을 했죠. 2시간을 했는데 보통 1시간 반 하면은 질문이 한 20개가 넘습니다. 20개가 넘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2시간을 했는데 질문이 15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이 자아자찬. 이게 처음에 본인 모두 발언하고 첫 번째 질문은 거의 이제 같은 내용이죠. 첫 번째 질문이 또 기자실 총간사가 뭐 한 달 동안 그 감회, 소회를 묻는 질문. 여기에 모두 발언하고 합쳐서 거기서 32분을 써버렸습니다. 4분의 1을 그 자기 이야기 하는데 다 써버렸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은 본인이 계속 그 자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것을 이게 무슨 뭐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무슨 뭐 강연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방적인 이야기만 다 했죠. 그런데 민감한 문제, 거의 나오지도 않았지만 한두 개 민감한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본인이 답변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라버렸죠. 이 가장 그 짧게 넘어간 부분이 뭐냐면은 AF 기자가 외신 기자가 AF통신 기자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다음 주에 관세 유예 기간 전에 완료될 가능성이 있느냐. 자, 지금 7월 8일 날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죠. 그래서 협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트럼프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대답을 할 게 궁하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 어려운 주제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외교 참사가 또 하나 벌어졌죠. 원래 8일하고 9일 한국을 방문해서 이재명을 예방을 하기로 했던 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 계획이 갑자기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하기로 한 날짜 닷새 앞두고 그 한국 정부에 방한이 어렵다. 이렇게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왔으나 미국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그런데 루비오 장관은 다른 일정, 아시아에서 다른 일정은 그대로 소화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는 그대로 참석을 합니다. 한국 돌려겠다는 것만 취소를 해버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린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이 지금 가느니 마느니 아마 가는 쪽으로 막 기울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전히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중국하고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를 만나기도 전에 가서 시진핑과 같이 뭐 천안문 막루에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니까는 아마도 트럼프가 루비오의 한국 방문을 스톱시켰다.
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외교상 무례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재명이 지금 어느 쪽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이 중국의 친화적인 이런 초반부터 이런 외교를 하다가 일종의 외교 참사가 일어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